장부의 이상한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지수는 매일 밤 장부를 확인했어요. 그럴 때마다 붉은 잉크 얼룩은 조금씩 더 번져 있었고 가끔은 새로운 문장이 추가되어 있었죠. 하지만 낮에는 식당 일에 치여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계속 몰려왔고 예약은 한 달치까지 꽉 차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수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돈은 벌리고 있었고 빚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었지만 마음 한쪽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어요. 어머니가 나타나서 뭔가 말씀하시려는 꿈이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입술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지수는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식은땀을 흘렸어요. 어느 날 오후 지수는 식당 문을 잠시 닫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대학로에 있는 필적감정사무소를 찾아가기 위해서였어요. 며칠 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죠. 20년 경력의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지수는 이 모든 게 단순한 착각이길 바랐어요. 장부의 변화도 붉은 잉크도 모두 자신의 피곤한 정신이 만들어낸 환상이기려. 사무소는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끝에 작은 유리문이 보였어요. 한석진 필적감정연구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에는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안경을 쓴 그는 확대경으로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들어서자 남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예약하신 분이시죠? 앉으세요. 지수는 가방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한석진은 장부를 집어들고 표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죠. 지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석진은 어머니가 쓰셨던 옛날 편지들도 함께 받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25년 전 지수가 대학 다닐 때 받았던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는 편지와 장부를 번갈아 보며 뭔가를 메모했죠. 지수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한석진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밀 감정을 위해서라고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소를 나왔어요. 일주일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도 지수의 머릿속은 계속 장부 생각뿐이었죠. 육개장을 끓일 때도, 손님을 응대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요. 일주일 후 한석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다고요. 지수는 다음날 아침 일찍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소에 들어서자 한석진은 책상 위에 여러 자료들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확대된 글씨 사진들, 그래프, 그리고 분석 보고서까지요. 한석진은 자료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부의 필적은 어머니의 것이 맞다고 했어요. 글자의 특징적인 삐침, 쓸 때의 각도, 받침을 쓸 때 미세하게 기울어지는 습관까지 모든 게 편지의 필적과 일치한다고요.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잖아요. 정말 어머니가 남기신 거니까요. 하지만 한석진의 다음 말에 지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문제는 필압과 잉크의 흔적이라고 했어요.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 육개장 레시피가 적힌 부분의 필압이 이상하다고요. 어머니가 쓰신 다른 글들에 비해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마치 젊은 시절의 필압 같다고요. 사람의 필압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데 이 레시피 부분은 오히려 힘이 넘친다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잉크였습니다. 한석진은 잉크의 산화 정도를 분석했다고 했어요.
그 결과 이 레시피는 20년 전에 쓰인 게 아니라 최근에 쓰인 것처럼 나타난다고요. 정확히는 6개월에서 1년 사이라고 했습니다. 지수는 의자를 꽉 붙잡았어요. 말도 안 됐습니다.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한석진은 안경을 벗고 지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20년간 수천 건의 필적을 감정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요. 필적은 과거의 것인데 잉크는 현재의 것이라고요. 마치 시간이 뒤섞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글씨가 1년 전에 쓰인 것처럼 나타날 수 있을까요? 지수는 한석진에게 감사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카페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죠. 커피를 시켰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수만 혼자 다른 세계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무심코 그쪽을 봤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그 여자였어요. 식당에서 봤던 구석자리에 앉아 차갑게 미소 짓던 그 여자가 지수 바로 앞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빤히 쳐다봤죠. 지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자는 천천히 손을 들어 다시 가슴에 X자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멈춰라고요. 지수는 가방을 움켜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뛰쳐나왔죠. 뒤를 돌아봤지만 여자는 따라오지 않았어요. 지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길거리에 멈춰 섰습니다.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시골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육개장 레시피 옆에 새로운 레시피가 나타나 있었거든요. 지수를 위한 김치찌개라는 제목이었어요. 이건 분명 어제까지는 없던 거였습니다. 지수는 확신했어요. 레시피는 육개장처럼 자세하게 적혀 있었고 재료 목록 맨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위협받을 때 이걸 끓여라. 하지만 기억해라. 모든 것엔 대가가 따른다. 지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위협?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왜 하필 지금 이 단어가 나타난 걸까요? 지수는 장부를 덮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뒤척였죠. 며칠 후 정말로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식당 근처에 새로운 음식점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름은 강사장네 육개장이었습니다. 주인은 인근 도시에서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지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 사장네 식당은 가격을 지수네보다 훨씬 싸게 책정했어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했죠. 전단지를 돌리고 현수막을 걸고 심지어 지역신문에 광고까지 냈습니다. 일주일 만에 예약 건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2주일이 지나자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수는 초조해졌죠. 다시 빚에 쪼들릴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인상이 날카로웠고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죠. 남자는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자신이 건너편 강 사장이라고 인사차 들렀다고요.
강 사장은 식당 안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어요. 좋은 장사 하시던데 요즘 힘들죠? 라고요. 손님 많이 줄었다고 들었다고요. 지수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자기 일이라고요. 강 사장은 씩 웃었어요. 그리고 지수의 사채 빚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자기 빚을 아냐고 물었죠. 강 사장은 이 동네에서 모르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사채업자가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라고요.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 사장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리고 레시피를 팔라고 했습니다. 좋은 값에 쳐주겠다고요. 지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판다고요. 강 사장의 얼굴이 차갑게 식었어요. 후회할 거라고, 자기가 한번 작정하면 끝장을 본다고 말하고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죠.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지수는 다시 장부를 폈습니다. 김치찌개 레시피를 내려다봤어요. 재료 목록을 하나씩 읽었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눈이 멈췄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편의 자존심을 넣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육개장 레시피도 말이 안 됐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 지수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강 사장의 위협, 줄어드는 손님, 그리고 다시 쌓여가는 빚. 모든 게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며칠 동안 지수는 고민했어요. 김치찌개를 끓일까 말까? 레시피대로 하면 강 사장을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대가는 뭘까? 남편의 자존심이라니 그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느 날 밤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명퇴 이후로 남편은 점점 무기력해졌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식당 일을 도우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장도 보러 다니고요. 지수는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지수는 부엌으로 가서 장부를 펼쳤습니다. 김치찌개 레시피를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끓이기로요. 강 사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설마 정말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진 않겠죠. 아마 은유적인 표현일 거예요. 지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돼지고기, 두부, 파, 그리고 레시피에 적힌 대로 하나씩 손질했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죠. 지수는 국물을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었나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빚을 갚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지수는 눈을 감고 국물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미안해 라고요. 하지만 우린 살아야 한다고요. 김치찌개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얼큰한 냄새가 부엌에 가득 퍼졌어요. 지수는 뚜껑을 열고 국물을 맛봤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육개장 때와 똑같았습니다. 이건 평범한 김치찌개가 아니었어요.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그 달빛 아래 지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그림자처럼요. 김치찌개는 다음 날부터 식당에 내놓았습니다. 지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끓였어요. 레시피대로 정확하게요. 냄비 뚜껑을 열 때마다 피어오르는 김은 육개장 때와는 또 다른 향을 풍겼습니다. 깊고 진한, 마치 오래된 항아리에서 숙성된 김치 같은 향이었죠. 첫 손님이 김치찌개를 맛보는 순간
지수는 알 수 있었어요. 이것도 효과가 있다는 걸요. 손님의 눈이 커졌고 숟가락을 놓지 못했습니다.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우고는 한 그릇을 더 주문했어요. 그날 오후 김치찌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만에 식당은 다시 손님들로 가득 찼어요. 강 사장네로 갔던 손님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강 사장네 단골이었던 사람들까지 지순의 식당을 찾아왔죠.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기를 넘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를 처음 내놓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깨지는 소리에 지수가 달려갔죠. 괜찮아? 남편은 멍하니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지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남편을 봤습니다. 피곤한 거겠죠. 요즘 식당 일이 많았으니까요. 남편은 그날 일찍 쉬겠다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지수는 혼자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아침을 먹으면서도 말이 없었죠. 지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꿈이었어.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서도 쓸모없는 사람. 남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꿈일 뿐이야. 너무 생각하지 마.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사람처럼요. 지수는 가슴 한쪽이 답답했지만 식당 문을 열어야 할 시간이었어요. 남편에게 오늘은 쉬라고 말하고 혼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어요. 김치찌개는 날개 돋친 듯 팔렸고 예약도 밀려들었죠. 지수는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남편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 텅 빈 눈빛이요. 저녁 무렵 딸아이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엄마, 나 유학 안 갈래. 지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거잖아. 그냥 의미 없을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내 꿈이었잖아. 꿈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다 똑같은 거지.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요. 지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아무것도 없어. 그냥 피곤해. 끊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딸아이도 모두 이상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지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거실에서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요. 지수는 옆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은 고개를 돌려 지수를 봤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고 공허했어요. 괜찮지. 뭐가 괜찮지 않겠어.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는 거야? 이상한 건 내가 아니라 나야. 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거든. 남편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충분히? 난 회사에서 잘렸고 빚도 못 갚고 결국 내가 다 해결하잖아. 난 그저 옆에서 설거지나 하는 사람이야. 남편은 손을 빼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지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울 시간도 슬퍼할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강 사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패배를 인정한 듯한 얼굴이었죠.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내왔어요. 강 사장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표정이 굳어지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이게 대체 뭐요?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 사장은 지수를 빤히 쳐다봤어요.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니야. 뭔가 다른 게 들어있어. 그냥 김치찌개예요. 거짓말 마세요. 난 15년 넘게 식당을 해왔어. 이런 맛은 처음이야. 이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맛이 아니라고. 강 사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침묵했어요. 강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당신 위험한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조심하는 게 좋을 거요. 그는 돈을 테이블에 놓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위험한 거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하지만 지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지수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김치찌개 레시피 옆에 새로운 문장이 추가되어 있었어요. 내가 원한 건 성공이었지. 하지만 그 대가로 내가 잃은 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이야. 지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남편의 무기력함, 딸아이의 냉담함, 모든 게 이것 때문이었던 걸까요? 김치찌개의 대가가 가족의 행복이었던 걸까요? 지수는 장부를 덮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지수는 딸아이를 만나러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수진이는 자취방에 혼자 있었어요. 방 안은 어두웠고 커튼이 쳐져 있었죠.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지수가 불렀지만 수진이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왜 왔어? 내가 걱정돼서. 요즘 이상하잖아. 이상한 건 엄마지 나 아니야.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수는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손을 빼버렸습니다. 엄마 나 혼자 있고 싶어. 가줘. 수진아, 제발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모든 게 무의미해. 유학도 꿈도 다 필요 없어. 수진이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버렸습니다. 지수는 딸을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어요. 방을 나와 복도에 섰을 때 지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벽에 기대 앉아 소리 없이 울었죠. 자신이 원했던 건 가족의 행복이었어요. 빚을 갚고 딸을 유학 보내고 남편에게 다시 자신감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돈은 벌었지만 가족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골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식당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텅 빈 식당은 고요했어요. 지수는 육개장 한 그릇을 끓여 먹었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대로요. 국물을 한 숟가락 뜨는데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가슴은 차가웠어요. 지수는 그릇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작게 중얼거린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그때였어요. 구석자리에 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봤던, 카페에서 봤던 그 차갑게 미소 짓던 여자가요. 하지만 이번에는 미소 짓지 않았어요.
그저 슬픈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일어나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순간 지수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여자의 손은 차갑고 무거웠어요. 여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이제 멈춰야 해. 그 목소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는 눈을 크게 떴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윤곽이 흐려지고 그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지수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너무 무거운 걸 남긴 것 같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죠. 이게 대체 뭐예요? 엄마의 꿈이었어.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꿈.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어. 대가를 요구하는 주술이었던 거야. 어머니의 형상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지수는 손을 뻗었지만 잡을 수 없었어요. 엄마, 가지 마세요. 제발. 지수야, 멈춰. 더 이상 레시피를 쓰지 마. 내가 잃을 게 더 많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지며 여자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텅 빈 식당에 혼자 남았어요. 달빛만이 차갑게 식당을 비추고 있었죠. 지수는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성공하고 싶었고, 빚을 갚고 싶었고, 가족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고 있었던 거예요. 지수는 장부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레시피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었어요. 지수를 위한 만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아래 재료 목록을 보는 순간 지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의 꿈. 지수는 장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건 안 돼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속삭이고 있었어요.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지만 손은 저절로 장부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만두 레시피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구름에 가려지며 식당 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지수는 그 어둠 속에서 장부를 꽉 쥐고 앉아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멈춰라 는 목소리와 계속해라 는 목소리가요. 비트 위로 춤을 춰 고독해도 괜찮아 God is okay so everything is alright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면 God's groove is on Yeah, God's groove is always on